안녕하십니까. JH에너지의 조민호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발표할 거는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입니다. 온실가스, 기후 온난화, 이상 기후, 여러 가지 이 안건들이 요즘 많이 이슈화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 기후 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발생을 하고, 그거는 또 화석 연료가 기반이 돼서 저희가 지구의 모든 에너지원은 화석연료 기반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감시키고 대응 방법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배경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작년에 20년 12월에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화두고요. 그래서 탄소를 2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많이 침체되는 것 때문에 한국판 뉴딜 또 발표를 하고, 그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 5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여서 50년까지 어떻게 저희가 목표를 삼고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는 그럼 무엇이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신재생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신재생 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다라고 해서 그걸 신에너지라고 하고요.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종류에 보시면 수소 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가스하고 액화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은 석탄, 가스와 액화고요. 수소, 산소,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것들은 연료전지, 수소는 수소 자체로 이용하는 거고요. 재생에너지 종류에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바람을 이용하는 풍력, 그다음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지열, 수력, 해양에너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에서 탄소가 많이 화석연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세계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바라보고 21년. 그래서 20년의 기준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 1차 에너지 수급 현황인데요. 석유가 31.2%, 그다음에 석탄이 27.2%,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24.7%,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풍력입니다. 아니, 수력이 6.9%, 다음이 신재생 에너지가 5.7%, 그 다음에 원자력이 4.3%. 그러면 국내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에너지 국내 현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 자료를 했던 것을 자료를 참아서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전체 1차 에너지 공급이 세계에서 9위입니다. 그리고 석유 소비량은 세계에서 7위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소비는 또 이것도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생산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 그래서 국내 에너지 수급 흐름도인데요.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발급된 보고서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왜 제가 이제 이거 부분들을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하면, 전체 전기 생산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써서 하고 있는지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전력, 저희가 쓰는 전기를 만드는 데는 얼마나 비율이 있느냐. 아까 화석 연료하고 앞에 1차 에너지하고 보면 전기 생산할 때 신재생이 포함된 비율이 더 높죠. 27.3% 차지하고요. 전체 이제 비율로 보면은 수력이 58%, 그다음 풍력 22%, 태양광 10%, 바이오 8%이고요. 전체 100% 기준으로 하면 수력 발전 15.9%, 5.9%, 태양광 2.8%, 바이오 에너지 2.2%로 세계에서 전력 생산하는데 이렇게 비율로 기여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4년부터 19년 자료 중에 19년에는 200 기가와트 아워가 된데 그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태양광 보급이 많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풍력이다. 다음 두 번째가 풍력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시면 비율로도 보여줘요.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두 가지 여론들이 보급이 많이 되고 있다. 거기에 보면 태양광 누적이 오른쪽에 보면 이건 태양광 누적인데요. 중국 쪽이 많이,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순으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국내의 이제 신재생 보급 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전체 저희가 1차 에너지 중에 신재생 생산량은 전체 3.4%,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량은 전체 5.6%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누정 발전 용량은 전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중에 14.98%가 신재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역별로 한번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광과 풍력 이게 어디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느냐? 태양광은 전남 쪽입니다. 뭐 전남 쪽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일사량이라고 그러는데요. 햇빛이 더 많이 나오는 쪽, 또 남쪽 지방이 태양광을 했을 때 그 발전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럼 세계의 정황입니다.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은 2020년에는 석유, 석탄,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 세 가지가 전체 주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럼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해서 그때가 탄소 줄이겠다라고 많은 세계에서 선언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치를 보면 2050년도에는 풍력하고 태양 발전이 전체의 56%를 차지하겠다. 국내 이제 목표입니다. 저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5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고 신재생에 대한 국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9년 기준으로 신재생 보급 목표가 제가 2019년 5%를 기준으로 2034년에는 23.500만 TOE 그래서 18.5% 정도. 태양광은 기본 이 태양 전지가 이 모듈화돼서 이게 시스템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가정집에서. 그래서 여기서 생산하는 것들은 직류로 돼서 그것들을 우리 이제 가정에 쓸 수 있는 교류 전기로 이제 인버터가 바꿔주고 그걸 쓰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전지에 올리는 이제 한마디로 태양 에너지를 받아두면 요 반도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양 전지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가 그 햇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종류는 한 4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요.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많이 기술 개발이라든지 지금 쪽으로는 효율이 가장 좋아서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가 거의 한 90% 정도 서고요. 방마 태양지는 생산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요 생산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여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앞에서 태양전지 종류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결정지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이 재료를 쓰는 태양전지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막계였던 이 제품을 하는데요. 결정지를 두 가지로 나누면 단결정하고 다결정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태양 모듈인데요. 모듈은 이제 이게 이제 보통 보시면 가정집이나 이런데 옥상에 설치할 때 이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시면 앞에 강화 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지가 이렇게 보면 전지가 있는데 앞뒤로 해서 에바라라고 하는 요 전지를 보호할 수 있는 충진재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서 보시는 표 같기 때문에 이제 발전량은 이제 누적 용량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태양광 발전은 627기. 그래서 여기를 더 자세히 보시면 용량적으로 2019년에 중국이 30.1 기가와트 아워라 그러면 저희는 한 10분지 1 정도 되는. 그래서 세계 태양광 발전 현황 중에 우리나라는 어느 위치냐라고 하면 보급량. 그러니까 연간 2019년 보급량 보면 아까 뭐 3.1이라는데 전체 세계 순위로 보면 한 12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적 용량으로는 9위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세계적으로 아까 전망은 계속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할 거라고 하는데요. 태양 보면은
거의 이제 그 주요국가 한 40% 정도, 전력의 40% 정도를 태양광으로 보급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인데 태양전지 종류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결정질 태양광하고 방막하고 나누는데 거의 뭐 방막은 한 7.5%, 나머지가 다 결정질로 태양전지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리콘 아까 웨이퍼 저기 뭐 웨이퍼가 있는데 여기도 거의 중국입니다. 여기 이제 론지라든지 뭐 이런 다 진코라든지 이쪽은 다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태양광 발전 이제 산업 현황인데요. 뭐 여기 전체 뭐 격체 수라든지 뭐 매출 이거는 이제 시간 동영상 넘어가고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폴리실리콘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OCI라는 저희 이제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에서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 현황,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대표 많이 국내에서는 하나, 그다음 폴리실리콘은 OCI, 그다음에 현대그릴에서 쪽에서는 모듈이라든지 태양전지부터 모듈까지 같이 생산하는 뭐 LS라든지 LG라든지 생산을 하고 있고요. 2050 탄소 중립이라든지 신재생 기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있고, 그럼 국내에서 어떻게 이제 보급을 하느냐, 네, 그 부분이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자가,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내가 직접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발전용이라고 해서 내가 생산을 해서 한전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건데, 이제 그쪽은 발전용으로 해서 이쪽은 전기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요. 이쪽은 전기 요금을 이제 절감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동일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9차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지 뭐 신재생 기본 계획을 통해서 34년에 많이 늘리는데 재생에너지가 22, 3.6% 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뭐 이건 정책 방향이고, 아까 알페스 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희가 발전사가 한 23개 공급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신재생을 직접 짓던지 사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발전 사업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발전사가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그래서 이제 일반 저희가 이제 발전 사업자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짓고 이쪽에다가 뭐 제공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뭐 그렇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최근에 바뀐 겁니다. 이제 요거는 가중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수익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 태양광을 지을 때 두 가지 수익이 있는데, 한전에서 받는 거하고 전력 고르에서 받는 REC라는 단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REC를 받을 때 가중치, 그러니까 그 뭐 기존에 있는 공장 같은 데는 1.5 뭐 이렇게 나와지는 게 있는데요. 그다음 이제 요게 정책인데요. RE100이라고 해서 아까 그 위에 보시면은 알피스 제조가 있는데 그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 사업들이 그 신재생을 직접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그걸 비율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아리백은 민간 기업 대상으로 하겠는데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이 부분들은 내가 쓰고 있는 이 공장에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다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건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 재생에너지를 하는데 한전에서 그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에 있는 전기 요금을 사는 방식, 아니면 아까 이제 민간 발전 사업자가 발전을 하면 REC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이걸 구매를 하는 거, 아니면 삼자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 지었던 발전 사업자하고 직접 그걸 구매하는 거죠. 아니면 새로 지어진 발전사에 내가 지분을 투자하는 거, 아니면 내가 직접 지으는 방식. 5가지 정도의 참여 방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이제 제도화되고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이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인천시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체 2.93%,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전량 중 2.93%를 차지하고 발전량 2.1%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이제 신생 목표가 아까 국가에서는 2030, 2034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표현하는데, 인천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년도에 11% 줬던 이 신재생 목표를 아까 말씀드린 17%로 원래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16%로 발표했다가 17.7%, 그 다음에 30년에는 22% 발표했다가 지금 13.7% 올려서 35.7%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료전지가 68.3%,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바이오, 뭐 이렇게 비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비율이 더 높죠. 여기 이제 한번 또 봐야 될 입장이고요. 풍력은 해상 풍력 쪽 아마 최근에 민자 유출로 3조 정도 여기 밑에 보시면 600메가와트 정도 3조 원을 민자 유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 태양광 그 제품들이 산업 폐기물에 들어가고요. 꼭 재활용을 해야 되는 법적으로 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재활용 부분에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처리기사 약간 그분들이 아마 또 새로운 산업으로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